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막말과 악담이 주특기인 시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하고 인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딸아이 하나 있고 순해서 답답하기만 한 남편이 있습니다. 처음 1년간은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1년간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최근까지 시댁에 자주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누구 말 맞다나 며느리 힘들게 하는 시댁은 아예 안 보고 살면 몰라도 왕래가 있으면 힘들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댁에 가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대고 아이에게 예민하게 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댁에 다녀와서는 또 며칠 마음 수양하기 바빴어요. 시어머니는 다혈질이십니다. 한번 화가 나면 소리 지르는 것은 기본이고 하지 말아야 할 악담들까지 퍼붓는 사람이죠. 일상에서 있는 평범한 일도 시어머니에게는 화낼 일인가 봅니다. 화를 내다가 좋게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화를 낸 것처럼 합리화를 하셨어요. 이래서 화가 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들을 때는 모르다가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가 화를 낼 일이 아닌 것에 화를 내고는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을 했다 해도 그런 악담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시어머니는 악담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댁에서 살 때 밤에 주무세요. 이 한마디 때문에 난리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주무세요라고 했다고 온갖 욕을 다 들었네요. 그리고 또 신랑과 저는 서로 반말을 합니다. 평소에 한 말씀도 없다가 어느 날 제가 밥 먹다가 신랑에게 이것도 좀 먹어 이랬는데 시부모 앞에서 남편에게 먹으라고 했다고 천하의 왕싸가지 되었네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모든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예전에 할머님, 할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다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그렇게 흉을 봤습니다. 고모님, 큰어머님은 항상 시어머니가 흉보는 1순위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고모님과 큰어머님에게 무슨 결점이 보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하고 말았는데 시어머니는 한참 다른 사람 흉을 보고 결론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본인은 똑똑하고 잘났고 시어머니가 뒤에서 흉보는 사람들은 다들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다혈질에 혼자만 잘난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라 나중에는 항비로 듣고 항비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신랑은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항상 보고 자라서 그런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더군요. 참고로 신랑은 자기 엄마에게 악담만 듣고 칭찬은 못 듣고 자라서 그런지 처음에 제가 칭찬을 해주면 정말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그렇기는 하지만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분가를 하게 된 것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결혼하면 1년간 합가해서 살고 분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분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사는 동안 많이 괴로웠는데 따로 나와서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자식돌이 한다고 시댁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손녀 보는 낙이라도 있으시라고요. 특히 시아버지께서 우리 딸아이만 기다리며 사시거든요. 시댁에서 살 때 분가할 때까지만 참자 하며 살았습니다. 분가하면 어쩌다 한번 뵐 분들이니 그때는 괜찮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1, 2주에 한번 뵙는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며느리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못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 흉보는 소리 듣다가 정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며 남들 흉을 보길래 그건 아니지 않냐고 말이라도 하면 저는 그 사람과 똑같은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인신공격을 했어요. 어머니가 누구 흉보고 있을 때 대답 없이 가만히만 있으면 그것도 뭐라고 하시고요. 아이가 이제 말도 몇 마디씩 하고 그러는데 아이 교육상으로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사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간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심장이 두근거리고 예민해졌어요. 처음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모든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분이니 떨릴 수밖에 없었죠. 이러다가는 우울증이든 화병이든 뭐가 걸려도 걸려서 미친 사람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힘들다고 신랑에게 얘기하면 미안해 하면서도 신랑은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혼을 하든 시댁과 안 보고 살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러다가 2달 만에 시댁에 갔는데 또 시어머니는 얼굴에 잔뜩 심통이 나 있더군요. 저에게 짜증을 부리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은 며느리에게 다들 잘해주신다는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맨날 심술만 부리세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뭐? 이러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려 하셨습니다. 나 진짜 어머니 때문에 화병 걸리겠다고 스트레스 받아 편두통까지 왔다고 하면서 제가 먼저 소리 질렀습니다. 저절로 소리가 질러졌어요. 그리고 매번 올 때마다 고모님이나 큰어머니 흉을 보는데 그것도 좀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인간 같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러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시어머니보다 그분들이 훨씬 나은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뒤에서 흉 본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했어요. 남들 흉 보는 소리만 하고 남들 좋은 점은 절대 말 안 하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 때 우리 아이 울기만 하면 아이한테도 짜증 부리지 않으셨냐고, 아이 새끼발가락이 조금 휘었다고, 낳았냐고 하시지 않으셨냐고, 밖에서도 그러시냐고, 그렇게 못된 소리만 하고 사셨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이 용하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소리 지르고 하니까 아이가 울더라고요. 신랑 보고 먼저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가 지금까지 했던 못된 말들 얘기했더니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언제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했더니 그랬냐? 이러시고 넘어가려 하셨어요. 어머니는 발뺌이나 하시니 안 바뀌실 것이라고 믿고 이제 여기 안 오겠다고 시아버지를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에 올 생각만 하면 아이에게 자꾸 신경질을 내게 돼서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나와버렸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데 얼마 하지도 못했네요. 그래도 두려움의 대상인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면서 할 말 다 하고 나니 조금 시원하긴 했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신랑에게 전화해서 앓는 소리 하고 있다네요. 중간에서 신랑이 힘들어 하지만 자기도 정 힘들면 끊어버리겠죠. 전에는 아이가 없었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이한테도 안 좋은 영향이 간다 하니 신랑도 좀 각성을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안 보고 살면 차차 괜찮아지겠죠. 신랑이 좀 불쌍하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3년을 어떻게 참고 사셨는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 만큼 하셨으니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이번 사연은 악랄한 시모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다니며 아이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고부 갈등으로 시댁과 인연을 끊은 후 얼마 전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의 막말과 막되먹은 행동들로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기에 글로 다 적자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 형제자매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적에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뿐이던 오빠도 이른 나이에 암으로 부모님 곁으로 갔습니다. 몇 년간 아픈 오빠였지만 제가 갓 성인이 될 때까지 제 곁에 있어준 것이 지금 생각으로는 저에게 큰 의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오빠가 가시면서 남겨준 보험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 직원이 자기 오빠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때 소개받은 남자가 남편입니다. 그 동료 직원은 제 시누이가 되었어요. 신우도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신우는 지금까지도 친구처럼 자매처럼 서로 의지하고 아끼며 살고 있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 시아버지는 제가 자라온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제부터 내 작은 딸로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에게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찬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괴롭힘 속에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 말씀해 주신 분이십니다.
결국은 남편에게 시가의 발길을 끄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서도 제가 고아라는 것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아픕니다. 지 가족 잡아먹은 년이 내 아들이라고 못 잡아먹겠냐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가족의 피가 묻은 돈으로 공부했다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니,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짐작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의 막말과 괴롭힘이 저에게 가해질 때마다 남편 신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강하게 대처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시어머니는 저를 더 미워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시댁과 연을 끊게 된 계기는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기 때 순하고 느린 아이였습니다. 신우는 저희 아이 같기만 하면 10명도 키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순한 아이였어요. 그런 손주를 시어머니는 답답해 하셨습니다. 아장아장 걷는 때에 아이가 답답하다고 소리를 질렀던 적이 여러 번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저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시아버지 남편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시댁 식구들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그날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반차를 내고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이날 시아버지는 댁에 안 계셨습니다. 아이는 바지에 오줌을 싼 채로 얼어 있었고 공포에 울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는 났지만 좋은 말로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너무 강하게 대하시지 말라고 했더니 너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밥상머리 교육이 덜 되어서 그따위냐고 하시길래 아이 옷부터 갈아입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큰 소리를 내며 다퉜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접시를 던졌고 아이를 안은 채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느라 깨진 접시 조각을 밟아 양쪽 발이 다 찢어졌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신발도 못 신고 아이를 안고 나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밤낮으로 전화를 하고 집까지 찾아와 쌍욕을 하던 시어머니를 피해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신우와 같은 회사라서 그런지 회사까지는 찾아오지 않으시더군요. 그 후로 남편을 통해 신우를 통해 시아버지만 가끔 뵙고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중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습니다. 며칠간 호전되고 있다는 말이 들렸는데 어느 날 위중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제가 마주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고 신우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 한숨 못 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시어머니를 뵙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따라 나서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밤새 자책을 했습니다. 친부모님 이상으로 사랑을 주신 시아버지께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같은 제 자신이 못돼도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자책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이대로 눈을 감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면 하늘나라에서 저희 부모님과 오빠가 못된 저 때문에 시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시아버지께서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버스를 타자마자 눈물이 나서 엉엉 울면서 시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치고 안 마주치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괴롭힘으로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신 시아버지께서 저를 못 보고 가신다면 제가 평생 동안 시아버지께 죄지은 마음으로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실까봐 버스에서 내려 정신없이 뛰어서 아버님께 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해서 시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지께 불효막심한 작은 딸 왔다고 말씀드리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왔고 시작은아버님 내외분과 대학생 사촌 시동생도 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시어머니는 또 막말을 하셨는데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시아버지께서 제가 왔다는 것을 아시길 바라고만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작은어머님께서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얼핏 듣기로 작은어머님이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맺힌 것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서인 작은어머니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못되게 구느냐, 천벌을 받을 것이다 등의 말씀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서조차도 참지 못하고 작은어머니에게 달려들려고 하더군요. 사촌 시동생이 시어머니를 막아서서 우리 엄마 건드리면 큰엄마고 뭐고 없다는 말과 함께 노려보고 있는 것에 시어머니의 기가 한풀 꺾였는지 다행히 몸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아버지께서는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도 모르게 지났습니다. 장례식 중간에 저희 부부와 신우부부, 시어머니 이렇게 모여서 잠시 얘기를 할 때 시어머니는 이제 본인은 누구와 살아야 하냐는 말을 하더군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늙어서 힘들다며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대꾸하지 않더군요. 언제나 표독스럽던 시어머니가 풀죽은 모습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지금까지 저희와 신우네 모두 시어머니에게 연 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는 시어머니를 나몰라라 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훗날 어머님이 돌아가신다 해도 저는 안 갈 생각입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욕하신다면 그냥 욕먹고 살 생각입니다. 한동안 시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멍한 채로 살게 될 것 같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지독하게 못된 사람인가 봅니다. 시모에게 받은 상처가 평생 가시겠지만 큰 사랑 보여주신 시아버님 추모에 집중하시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시모와 신우의 호된 시집살이와 쓰레기 같은 남편 때문에 시댁을 시원하게 엎어버리고 이혼한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하고 두 아이와 사는 돌싱녀입니다. 얼마 전에 못된 남편과 시댁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의 사연을 읽고 제가 겪었던 일이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깊이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삶의 변화가 두려워서 이혼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저희 큰아이는 대학생이고 작은아이는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하는 일도 자리가 좀 잡혀서 예전에 비하면 힘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동생이 셋이 있었는데 저만 빼고 동생들은 새엄마가 낳은 자식들이었죠. 차별도 많이 받고 서러움도 많이 당하며 자랐어요. 동생들은 전문대라도 나왔는데 저는 여상 졸업하고 집을 떠나 취업해서 혼자 독립해 살았습니다. 말은 독립이지만 지금 생각하면 새엄마가 나에게 전처 자식이라고 서러움을 주어서 내쫓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혼자 외롭게 살다가 지인의 소개로 5살 연상의 가난한 대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모은 돈과 전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 1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시작했습니다.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이 1,500이었는데 결혼해서 보니 전 남편의 빚이 당시에 2,000 정도가 더 있더라고요.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때는 어릴 때라서 남편에게 이런 빚이 있는 것을 결혼 전에 왜 말을 안 했냐고 따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맞벌이 하면서 갚아 나갔지요. 결혼했으니까 그냥 그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저의 가정 환경을 시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으니 시부모는 제가 새엄마 밑에서 자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를 보면 트집 잡을 생각만 하던 시댁 식구들이었는데 저의 가정 환경은 정말 좋은 트집거리였죠.
명절 때마다 시골에 있는 시댁 내려가서 애들 업고 명절 음식 준비하고 휴가 때도 시골에 갔어요. 일하는 신우를 위해서 신우 애들도 제가 봐줬고요. 그런 저에게 시모와 신우들은 고졸에다 새엄마 밑에서 자라 배운 게 없으니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막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부 돌아가실 때 작은 애가 당시 5개월이었는데 심각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시부가 임종이 다가온다고 다들 오라고 했는데 저는 아이가 아파서 못 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고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군요. 시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시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시부가 임종을 얼마 안 남겨두고 제 얼굴은 안 보고 싶다고 했다고요? 시모는 저에게 참 못된 사람이었지만 시부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요. 시모가 저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였겠죠. 사소한 것들부터 큰 것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슴에 한으로 남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더니 지금은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기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막말로 인한 상처, 이렇게 살다가는 아이들도 상처를 받고 자라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혼 당시에 제가 경제력이 없어서 애들은 전 남편에게 키우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2천만 원만 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거마저 안 주고 아이들과 함께 내쫓으려고 이혼 도장부터 찍으라고 닥달을 하는 전 남편에게 정말 잔인한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쪽에서는 제가 새엄마 밑에서 자라서 인성이 모난 여자이고 시어른과 신우들에게 제대로 한 일도 없으니 이혼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위자료까지 요구하더군요. 결국은 제가 아이들 친권 양육권 받고 위자료도 받고 이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제가 이긴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쪽의 주장이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적반하장을 하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날이 꽤 많았습니다. 이혼 소송 판결이 나오고 며칠 뒤에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거기를 찾아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갔더니 시모와 전 남편, 둘째 신우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놀라서 문을 열어주는 둘째 신우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리고 쌍욕을 하면서 네가 우리 집에 얹혀 살았던 기간에 했던 못된 짓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알려주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인간이 저에게 다가오길래 내 몸에 손만 대보라고 지금 녹음기 켜놨으니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가서 쌍욕을 해주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막말들을 모두 얘기하면서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며느리에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없다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정상일 리가 없다고 말하고 시모 뺨은 차마 때릴 수가 없어서 신우 뺨을 친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찾아가서 이렇게 악다구니를 했던 것을 한동안 후회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것이 뭐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참 뒤에 생각해보니 그렇게라도 한풀이를 하지 않았으면 맺힌 한 때문에 괴로워서 한동안 아무 일도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신우들 모두 이혼했다고 들었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동네가 좁아서 소문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거든요. 전 남편은 재혼하려는 상대가 2번 있었는데 2번 다 파토났다고 하고요. 이혼하고 저는 제가 잘 사는 것이 그 못된 것들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우리 아이들 반듯하게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방통대 공부해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좀 있긴 하네요. 어릴 적 새엄마에게 받은 상처와 결혼 생활 동안 시댁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커서 그런 것인지 제 자신을 드러내기가 두렵습니다. 이제는 마음속에 여유도 생겼고 엄마 연애 좀 하라고 부추기는 아이들 말에 2번 정도 데이트를 한 상대가 있어요. 아직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지금까지 저에게 있었던 일들을 당당하게 말할 자신은 없습니다.
만약 지금 만나는 남자와 좋은 관계가 된다고 해도 재혼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가볍게 연애만 할 생각입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그 아저씨랑 잘해봐라, 오래 가라, 어디까지 갔냐, 이러면서 저를 놀리는데 평소에 아이들과 꺼리낌 없이 다 말하고 지내는 사이지만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이혼할 당시 저도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면서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혼을 못하는 것이 아이들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었지만 나중에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더 이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더군요. 이혼하고 저도 한결 마음이 편해졌고 작은 아이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틱이 있었는데 이혼하고 얼마 안 가서 고쳐졌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정말 두서없는 글이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누군가의 아내로 살면서 못 견딜 정도로 고통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당분간 힘들더라도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좋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하려고 글을 시작했는데 다른 말만 한 것 같네요. 앞뒤 안 맞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에게 남친과 어디까지 갔냐고 물어볼 정도로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나 보네요. 그렇게 되기까지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제 행복할 일만 남으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사연은 욕심 없는 며느리를 재산 가지고 협박하며 구박하는 시어머니에게 사이다 발언으로 참교육을 해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줄에 접어든 초등학생 아들 하나 키우는 여자입니다. 시댁 때문에 이혼하려는 마음을 100번도 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때문에 망설이고 또 망설이기를 계속해왔고 우유부단하지만 저밖에 모르는 신랑 때문에도 이혼을 망설여 왔습니다. 신랑과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만났습니다. 신랑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해서 계속 구애를 했지만 저는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아서 3년간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만나게 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랑과 따로 둘이서만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한결같은 신랑의 구애로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사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잘난 아들이 오랜 기간 쫓아다니다가 겨우 마음을 얻은 여자라는 것이 많이도 언짢으셨나 봅니다. 저와 첫 만남부터 시모는 대놓고 그것이 기분 나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난리이니 마지못해 허락을 하셨습니다. 32살에 작게 결혼식을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 월세가 꽤 나오는 곳입니다. 그 건물에서 월세를 받아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저는 시모의 첫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시댁의 도움 안 받고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결혼했다가는 시댁에 얽매이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신랑에게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하고 신혼생활을 하자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작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게 결혼식을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의 지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저희는 양가 부모님 도움 전혀 없이 제가 부어놓은 적금 5천만 원하고 신랑이 모은 돈 3천만 원으로 다세대 주택 투룸에서 시작했습니다. 시댁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그 연세까지 고생해서 돈 버시고 모아서 이룬 재산일 뿐 성인이 되어 독립하려는 자식이 부모에게 손 벌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든 친정이든 도움받으면 받은 만큼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는 부담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자짓은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결혼 초기에 제가 시모에게 전화를 하면 왜? 뭐 때문에 전화했냐?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화드리기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한동안 안 하면 신랑에게 전화해서 싸가지 없는 이 전화도 안 하고 어른이 먼저 전화하게 만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신랑을 바꾸라고 한 다음에 저 들으라고 신랑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명절에 시댁에 가면 내가 무슨 투명인간도 아니고 저를 못 본 채 하시면서 말 한마디 안 걸다가 제가 뭐 물어보면 3번 이상은 물어봐야 웅얼거리듯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누이에게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요즘은 시댁에서 일 시키면 시험이 못 됐다고 인터넷에 올린다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아이 낳고 한 달 뒤부터 제가 일을 나갔는데요. 어린 것을 두고 일 다닌다고 모진 것 보라며 온갖 막말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참다 못해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고 그런 말씀 하시라고 했더니 아이 절대 못 봐준다고 하시더군요. 시모는 사람 못 살게 구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자잘한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랄 만큼의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신랑을 낳고 키워주신 분이시니 최대한 시모에게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석과 같은 아들의 할머니이시니 참고 넘어갔습니다. 몇 년 전에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 혹시 암 유전아니니? 하시는데 어머니가 웬일이지? 나를 걱정해 주시고?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는 너 나중에 아프더라도 내 아들 고생시키지 마라. 어떻게 이런 게 들어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니?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오만정 다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오랜 투병 끝에 가족들이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암 판정 받으시고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2달 만에 돌아가신 것이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어서 더 마음에 꽂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 제가 암 걸리면 어머니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어머니 때문에 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어머니가 괴롭힌 것으로 이혼소송해서 위자료 왕창 받고 이혼할 거예요. 했습니다. 제 말에 시모는 무슨 년 하시면서 저희 집에 찾아와서 난리치고 신랑이 시모에게 우리 좀 살게 냅두면 안 되겠냐고 소리 지르면서 시모를 쫓아낸 뒤로 효도는 셀프로 하자고 신랑과 합의하게 되었어요. 시댁에 발걸음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했습니다. 시모는 건물도 있고 재산 많은 것으로 저에게 욕할 때마다 내 재산 너에게 안 줄 거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고생한다. 라고 했는데 저 시댁 재산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제가 모은 돈이 신랑보다 많았지만 양가 도움받지 않고 결혼하자고 신랑에게 얘기했던 것이었고요. 지난 어버이날에 신랑이 제 눈치를 보며 시댁에 가기를 원하는 눈치였어요. 신랑이 어렵게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정말 싫었어요. 시댁에 안 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아 말했고 신랑은 풀 죽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에 시댁에 가면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이라도 해드려야 하는데 매번 저에게 악담이나 하는 시모에게 돈을 쓰느니 돈을 창밖으로 던지고 말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어버이날에 신랑이 아이 데리고 시댁에 다녀왔고 이틀 뒤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안 받았는데 계속 전화를 하시더군요. 받아봤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욕을 하며 내 재산 너에게 안 줄 거다. 너네 이혼시키고 내 아들 새장가 보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 것이다. 이러셨어요. 이런 전화 이젠 당황스럽지도 않고 짜증만 나서 제가 어머니, 어머니가 이혼시키려고 하면 우리 이혼하겠어요? 땡땡 아빠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어머니 말 들을 것 같은가 보죠? 했더니 소리 지르고 욕을 하시는데 정말 미친 소리가 저절로 나올 뻔했네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재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 주시게요? 아까워서 남들 주시지도 못하실 텐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뻔히 땡땡 아빠 재산 될 거 아는데 내가 왜 이혼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재산 물려받아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거예요. 하면서 전화로 한참 동안 제 웃음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웃으면서 어머니 말하시는 것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신랑 돈의 절반이 내 거 되었을 때 이혼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마음 전혀 없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억울하시면 돌아가실 때 재산 들고 가시던지 다 쓰고 가시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신랑에게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다 얘기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신랑이 저에게 미쳤냐고 하는데, 이제까지 미쳤으니까 너랑 산 것이고 이젠 내 정신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혼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네 엄마랑 살던지 너네 엄마 말대로 이혼하고 새 장가를 가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신랑은 이혼 못한다고, 자기는 저밖에 모른다고 하면서 앞으로 자기 엄마에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줄 테니 다시는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 인생도 안 됐고 신랑 인생도 안 됐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신랑에게 모질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기세등등한 엄마 밑에서 자란 신랑도 안 됐기는 마찬가지이고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젠 저도 막장으로 시모를 대하려고 합니다. 무슨 재산을 무기 삼아 저를 협박하는데, 시모와 부딪힐 일 있으면 내가 나쁜이 되던 말던 시모가 듣기에 기분 나쁜 말만 골라서 하려고요. 신랑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고 신랑이 마음 바뀌어서 저에게 뭐라 하면 이혼하면 되니까요. 신랑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 편이니 저도 시어머니 약 올리고 화나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시모가 가장 마음 아파할 것이 시모 재산 나중에 내가 펑펑 쓰고 사는 것일 텐데, 말끝마다 시모에게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려고요. 욕심 없이 잘 살려고 노력해봤자 오해받고 구박받는데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이런 얘기 지인들에게 하면 제가 시댁 재산이나 노리는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터놓고 얘기도 못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하소연이나 하려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글을 적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시모 같은 사람은 계속 어깃장을 놓는 사람에게 오히려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밀고 나가시면 더 좋게 일이 풀릴 것 같네요. 사연은 똘끼 충만한 시어머니, 편드는 시아버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32살, 20개월 된 아이와 둘째를 임신 중인 결혼한 지 3년 된 여자입니다. 신랑과 2년 연애하고 약간 무뚝뚝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믿고 신랑의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심하게 다혈질인 분이십니다. 화가 나면 막 소리 지르는 분이세요. 결혼 준비하면서 드레스 맞추는 것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화를 낸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는 싫은 소리도 못합니다. 작년에 시어머니가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저에게 화를 내서 한번 반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까지 나서서 저에게 가정교육 운운하시며 화를 내시고 신랑은 한동안 저와 말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들었지만 어찌어찌 넘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신랑 없으면 못 사시는 분 같아요. 아버님이 계셔도 전구 갈아달라, 핸드폰이 안 되니 와서 봐달라, 마트 가자 등등 아이 때문에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도 시어머니의 호출에 신랑은 바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만 아니면 신랑은 저에게 잘하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 쌍욕도 섞어가면서 화를 내요. 제가 욕하지 마시라고 했더니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며 더 소리를 지르는 분입니다. 전화로 사람 참 피말리는 일도 부지기수이고, 제가 너무 억울해서 따지고 들면 어딜 시어머니에게 반항을 하냐며 또 난리입니다. 그러고 나면 꼭 신랑 있을 때 전화를 해서 신랑 들으라는 듯이 힘든 것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시어미가 항상 도와줄 것이라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나쁜 년 되겠지만
시어머니 정말 재수없어요. 시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수술을 2번 받으시고 병수발 제가 다 챙겼는데 그때는 그렇게 불쌍한 척 하시며 이것저것 해달라고 다 죽어가는 말투로 말씀하시더니 건강 회복된 이후로는 제가 필요가 없어졌는지 다시 예전의 어머니로 돌아오더군요. 어머니 아프신 기간에는 짠한 마음에 정성껏 했습니다. 딸들은 한두 번 문병 온 것으로 끝이었는데 제가 병수발 다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당신 병수발 다 한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수발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죠. 지난주 주중에 오전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댁은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저에게 점심때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날 친정엄마가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 엄마가 오시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어요. 하고 대답했더니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는 말투로 그럼 됐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따 봐서 갈게요. 하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퉁명스럽게 그래라 하셨습니다. 친정엄마 가시고 나서 시댁에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비가 와서 아기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시댁에 못 간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친부모님들도 결혼한 자식에게는 점심에 뭐 하니? 밥 먹으러 올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청 퉁명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 화가 나면 신랑이 있건 말건 물불 안 가리시긴 하지만요. 그 다음 날에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 부르셨는데 못 갔다고 오늘 가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린 것인데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 특징이 기분 나쁘면 일단 전화를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기분이 많이 상하셨나 보다 하고 또 무슨 일을 벌이실까 걱정했는데 이젠 저도 지쳐서 될 대로 되란 식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녁에 신랑 퇴근하고 밥 먹고 나니 신랑이 저에게 시댁에 잠깐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아기 옷 입혀서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서니 느낌이 안 좋더군요. 평소와 다른 한기가 느껴졌고 어제 내가 안 온 것으로 또 이러시는구나 했습니다. 부엌에서 신랑이 부르길래 가봤더니 시어머니께서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님, 김치 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바로 시어머니는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부름에 친정엄마 왔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냐. 어제 김치하는데 너는 아기도 있고 와봤자 힘들까봐 점심때 밥이나 먹으러 오라 했던 것이다. 너네 친정엄마도 그렇지 시댁에서 불렀으면 잠깐 갔다 오라 해야지 시댁에서 부른 것을 알면서 그렇게 딸을 붙잡고 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 어제 뭐 할 일 있으시단 말씀 없었잖아요. 왜 말씀 안 하시고 저를 나쁜 사람 만드세요? 저 너무 당혹스러워요. 라고 했더니 네가 나쁜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한 거지? 네가 생각이 있으면 내가 점심 먹으러 오라고 했을 때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봤겠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이 시어미가 오라면 오는 거지. 친정엄마 온다고 시댁에서 부르는 걸 거절을 해? 앞으로 니네 엄마 반찬 가져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고 눈물이 나려는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시는데 저는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어요. 저는 시댁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김치를 하셨는지도 몰랐고 친정엄마와 먼저 얘기가 되어 있어서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이게 뭐가 그렇게 죽을 죄라고 이러시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소리 지르시라고 하고 저는 부엌에서 나와버렸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어딜 시어머니께 대드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아버지가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너네 집에서 시부모에게 그따위로 하라고 가르쳤냐고 하시고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기 전에는 다시는 집에 발들이지 말라는데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시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냐고 했어요. 친정엄마와 먼저 얘기가 돼 있어서 어제 못 온 것인데 그럼 친정엄마랑 약속도 어겨가면서 내가 시댁에 달려왔어야 하는 것이냐고. 아버님 이렇게 억지를 쓰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제 어머님이 김치를 했는지 뭘 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나 이런 취급받고 시댁에 다시는 올 마음 없다고. 지금까지 참고 살았고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내가 다 했는데 앞으로는 시누이들에게 그런 일들 다 시키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친정부모님에게나 잘하며 살 것이라고. 나를 이렇게 하녀 취급해왔으니 다시는 별일 없을 것이고 친손주들도 이제 없는 셈 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비만 오면 저에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시는데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줄 마음도 이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고 시어머니 병수발도 했으니 나는 며느리들이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은 저에게 한 잘못을 깨닫게 되더라도 저와 손주들은 평생 못 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랑과 안 살면 안 살았지 이러고는 못 산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들이 무슨 정신에 나왔는지도 모르게 술술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집에 와서 신랑은 또 말을 안 하고 있길래 이딴 식으로 본인 부모 편들어서 침묵으로 시위할 것 같으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부모님이 나를 괴롭히고 무시할 때 당신이 막아주기를 했냐, 감싸주기를 했냐 말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고 했어요. 신랑이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도 화가 풀리지를 않네요. 시부모님 신랑을 원망하는 마음보다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온 제가 너무 한심해서 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두서없이 썼습니다. 비난보다는 위로 부탁드려요. 정신없으신 와중에 하실 말씀 다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애써 마음 추스리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나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추스려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